자, 이번에 볼 거는 확률과 통계 유형. 일단은 순열과 조합 유형 1번부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18번부터 22번까지고요. 총 5문제를 보게 되겠네요. 먼저 18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쌍의 커플이 원탁에 둘러앉을 때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. 네 쌍의 커플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들이 원탁에 둘러싸게 앉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커플끼리 이웃하게 앉는다. 커플이 이웃하게 앉아야 한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. 일단 원탁을 좀 그려보면은 뭐 이렇게 원탁이 있을 겁니다. 그랬을 때 이 커플을 우리는 한 쌍으로 묶어요. 그럼 총 4쌍의 커플이 있는 거죠. 어쨌든 이 4쌍의 커플을 각각 동그라미, 그 다음에 별표, 세모와 네모로 볼 거예요. 그러면 이 4쌍의 커플을 앉히는 원순열은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? 얘네들은 3팩토리알에 해당하겠죠. 3팩토리알에 해당을 하고요. 그 다음에 이 커플들끼리 자리를 바꿔서 앉는 경우가 각각 어떻게 돼요? 동그라미 커플, 별표, 세모와 네모들이 번갈아 가면서 앉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얘는 6이고 얘는 16. 정답은 96가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19번. 일본인 4명. 일본인 4명과 중국인이 몇 명이에요? 중국인 3명이 있대요. 중국인이 3명이 있는데 이때 이 중국인 3명이 이웃하여 앉지 않아야 됩니다. 똑같이 원탁에 앉을 거야. 그랬을 때 또 원탁을 그려보면 이렇게 원탁이 있을 겁니다. 그럼 총 인원수는 몇 명이에요? 7명이에요. 근데 총 이 7명의 인원 중에 중국인들이 이웃하여 앉지 않아야 되면은 일단 일본인 4명을 앉힐 겁니다. 이렇게. 그럼 이 일본인들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? 3팩토리알이 될 거예요. 왜냐면 원순열처럼 앉힐 거니까. 그러면은 이 사이사이에 중국인들을 앉히면은 당연히 이웃하지 않는 경우가 되겠죠. 근데 이미 일본인들을 이 3팩토리알의 경우로 배열을 했으니까 여기에 앉히는 거는 원순열과 관계없이 그냥 앉히면 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? 4개 중에 3개의 자리를 선택하고 거기에 중국인들끼리 순서를 바꾸는 경우를 계산하면 되겠죠. 그럼 결론적으로 6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처리가 돼서 36 곱하기 4는 얼마야? 6, 4, 24 해서 144가 나옵니다. 객관식이죠. 1번 144 이렇게 주어지네요. 맞죠? 자, 그 다음에 20번. 20번은 남학생이 3명, 그 다음에 여학생도 3명입니다. 이때 문제가 2가지네요. 1번. 남학생끼리 이웃하게 앉혀야 돼요. 그러면은 똑같이 원탁에 앉힐 건데 남학생을 이 남자 3명을 일단 한 쌍으로 봅니다. 그럼 이 한 쌍을 포함해서 여자 3명, 총 4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 4명을 여기에 원탁에 일단 앉힌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? 3팩토리알이 되겠죠. 근데 얘를 남자들의 모임을 하면 요 남자 3명이 자리를 바꿔서 앉을 수가 있죠. 이렇게 셋이. 그래서 어떻게 3팩토리알 처리가 되고요. 결국에 66에 36 이렇게 주어지겠네요. 그 다음에 2번째 경우는 어떻게 돼요? 남녀가 번갈아 가면서 앉겠대요. 남녀가 번갈아 가며 앉겠다. 그럼 여전히 원탁이 존재를 하고요. 남녀가 번갈아 앉으면은 남자 셋을 먼저 앉혀요. 그러면 2팩토리알. 그 다음에 여자들을 여기에. 근데 남자들이 여기 앉히면 고정이 돼 버립니다. 여기. 예를 들어서 여기가 철수, 여기가 준수, 여기가 영수 이렇게 앉았다 쳐. 그럼 여기에 앉는 여자애들은 철수와 준수 사이에 앉는 거와 준수와 영수, 그 다음에 영수와 철수 사이에 앉는 거 순서가 전부 다 경우가 달라요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? 곱하기 3팩토리알
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. 여자애들이 앉는 건 순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. 이게 처음에 남자애들 앉힐 때는 원순열을 사용했지만 여자애들 앉힐 때는 그냥 순서가 있이 여자애들을 나열하는 일렬로 세우는 그런 형태의 계산을 하게 됩니다. 2 곱하기 6은 12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렇습니다. 오케이? 먼저 누굴 앉혀 기준이 되는 애들을 앉혀.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앉히는 애들은 뭐예요? 원순열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. 왜? 이미 앉은 애들 때문에 순서가 생겨버려요. 영향을 받아버립니다. 자, 그 다음에 21번. 인성인의 가족은 부모님을 포함해서 총 7명이래요. 총 7명이 인성인의 가족이고요. 이때 원탁에 앉을 때 인성이의 양옆에 부모님이 앉아야 된대요. 양옆에 부모님이 앉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됩니까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럼 이때는 이렇게 원탁이 있을 때 총 7명인데요. 인성이와 양옆에 앉은 부모님을 한 쌍으로 봅니다. 그럼 이 한 쌍을 포함해서 총 5명처럼 취급을 해요, 일단. 그러면은 이렇게 5명을 앉는다고 칩시다. 그럼 이걸 원순열로 취급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? 총 4팩토리얼이에요. 근데 이 한 쌍은 인성이를 가운데 놓고 부모님이 이렇게 앉든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로 앉든 다른 경우가 되죠. 왜? 여기에 부, 모 혹은 모, 부 이렇게 되면은 다른 경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4팩토리얼이 24고 저렇게 바뀐 경우 곱하기 2를 해서 총 48이라는 경우의 수를 갖게 됩니다. 그 다음에 22번. 영철인의 부모님이 이웃에 사는 3쌍의 부부를 초대했대요. 그러면 총 어떻게 됩니까? 4쌍이 됩니다. 영철인의 부모님을 포함해서 이때 4쌍의 부부가 원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할 때 영철인의 부모님이 마주보고 앉겠대요. 마주보고 앉는 경우의 수. 다른 사람들은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. 그냥 영철인의 부모님만 마주보고 앉으면 돼요. 자, 그러면은 총 4쌍이라 하면 8명이에요. 이 8명을 여기 앉힐 건데 영철인의 부모님을 여기에 이렇게 마주보고 앉게 합니다. 그러면은 총 이렇게 6개의 자리가 주어지겠죠. 그럼 영철인의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렇게 앉았다. 그렇게 했을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누군가 앉아서 기준점을 마련해주면 그 다음에 앉아야 하는 사람들은 원순열처럼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1번 자리, 2번 자리, 3번 자리, 4번 자리, 5번 자리, 6번 자리로 생각하고 일렬로 쓸 때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. 즉 얘네 남은 3쌍의 부부, 초대된 부부를 얘기하는 거죠. 걔네들은 6팩토리얼로 앉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. 즉 720의 계산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. 정답은 4번 720 이렇게 주어질 거예요. 뭐 부모, 모가 자리 바꾸는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그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그냥 1, 2, 3, 4, 5, 6을 하게 되면 여기에 부가 앉고 여기에 모가 앉을 때랑 똑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되는 사람을 앉혀놓으면 그 다음 사람들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됩니다.